어디서 칙칙한 군복을 입고 나타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군발이 며느리는 안 된다. 군발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예비 시어머니의 독설이 식당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에 최정의 전투원 휘장을 단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그때 상견례 방문을 열며 울려 퍼지는 묵직한 소리. 누가 내 딸 눈에 흙을 넣겠다고 합니까? 정적을 깨고 나타난 건 어깨에 눈부신 별을 단 육군 사단장. 정복 차림으로 자신의 보좌관들과 함께 나타난 친정엄마였습니다. 비리 군납 업체를 운영하며 기고만장하던 예비 사돈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된 사돈을 이용해 한탕 해보려던 그들의 탐욕이 자신들의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한정식 식당 청담원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이수진은 정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카키색 군복 상의에 검은 베레모, 가슴팍엔 최정의 전투원 휘장이 선명하게 빛났죠. 수진은 식당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죠. 잘할 수 있어. 수진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안쪽 별실에는 이미 자리가 차 있었어요.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맞았죠. 왔어. 나 많이 기다렸어? 준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 나 일찍 나온 거야. 수진이 짧게 대답하며 상석 쪽을 바라봤죠. 테이블 맞은편엔 준우의 부모, 박 사장과 조옥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박 사장은 고급 양복 차림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옥자는 밍크쇼를 어깨에 걸친 채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옥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 끝이 살짝 내려앉았죠. 준우야, 이분이 내 약혼자라는 분이야? 옥자가 준우를 향해 물었지만 눈은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이수진이에요. 준우가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수진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옥자가 코를 살짝 찡그리며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옷은 뭐예요? 오늘 상견례 자리인 거 알고 왔죠? 네, 오늘 오전까지 근무가 있어서 미처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허리를 더 굽히며 말했어요. 옥자가 쇼를 고쳐 걸치며 혀를 찼죠. 아이고, 상견례 자리에 군복을 입고 오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박 사장도 헛기침을 한 번 하며 거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에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지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모아졌죠.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이요. 옥자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 물잔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 아들이 여군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여자가 왜 군대에 가요? 총 들고 훈련이나 하는 여자가 무슨 살림을 하겠어. 애는 누가 키우고. 준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밥 먹여주냐. 옥자가 준우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그러다 다시 수진에게 눈길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여군 며느리는 안 돼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천장에 매달린 작은 조명만 흔들림 없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수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 모양으로 조여들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별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소리도 없이, 그러나 그 존재감만으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육군 소장 정복 차림의 여성이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깨엔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이 반짝였고 가슴엔 훈장과 표창이 줄을 이었죠.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여성은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강영선이었어요. 박 사장이 물잔을 들다 멈췄죠. 옥자는 쇼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영선이 수진의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말이 아니라 명령 같은 한마디였죠. 옥자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박 사장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시 앉았죠. 영선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 하나에 테이블 건너편은 얼어붙고 말았죠. 영선이 자리에 앉자 식당 안에 다시 공기가 흘렀어요. 준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따랐죠. 박 사장은 잠시 멍하니 영선의 계급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 순간부터 박 사장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 실례지만 사단장님이신 겁니까? 박 사장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영선이 냅킨을 무릎 위에 올리며 짧게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박 사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눈이 반짝였죠. 아까까지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이런 영광이 있나? 사단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제일푸드 대표 박재문이라고 합니다. 군납식자재 쪽으로 오래 일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선이 악수는 받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옥자도 재빠르게 분위기를 읽었죠. 아까까지 수진을 향해 나를 세우던 눈빛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옥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영선 쪽으로 몸을 돌렸죠. 어머, 사단장님이셨군요. 저희가 몰라봬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수진 씨가 이렇게 훌륭한 분의 따님이었다니 우리 준우가 복이 많지요. 방금 전까지 여군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던 입으로 옥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을 꽉 쥐었죠. 영선은 옥자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한 박자 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까 하시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옥자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 그건 제가 딸 가진 어미 심정으로 워낙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고 됐습니다. 영선이 두 글자로 잘라냈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상위에 음식이 하나씩 올라오는 동안 박 사장은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았어요. 군 납품 이야기, 식자재 유통 이야기, 전국의 거느린 협력업체 이야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을 들였죠. 영선은 듣기만 했어요.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면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사장은 그 침묵을 관심으로 읽었죠. 사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크게 도약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군 급식 쪽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역시 이 바닥은 사람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박 사장이 술잔을 들며 영선을 향해 눈짓을 보냈어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저야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영선이 물잔을 들었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았죠. 좋은 제품이면 절차대로 입찰하면 됩니다. 박 사장이 소리 없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허허. 그 웃음 안에 딴 계산이 들어있다는 걸 영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영선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수진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흘러갔어요. 영선이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 창에 기댄 머리를 살짝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은 거 엄마도 알아. 수진이 입술을 꾹 다물었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준우 믿어. 그 사람 부모가 그렇다고 준우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 영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핸들을 돌렸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췄어요. 영선이 그제야 입을 열었죠. 수진아, 나무는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어. 수진은 그 말의 무게를 알면서도 고개를 외로 돌렸어요. 창밖의 불빛이 수진의 눈 안에서 흔들렸죠. 그날 밤 박 사장은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제일푸드 매출 자료와 군납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박 사장이 만년필로 서류한 귀퉁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기대며 혼잣말을 했죠. 별단 사돈이라니. 이건 하늘이 주신 노다지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박 사장이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엔 준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 사장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준우가 받았죠. 아버지, 오늘 식사 자리 수고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사무실로 와라.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박 사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서재 안에 혼자 남은 박 사장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죠. 연필로 동그라미 하나를 크게 그렸어요. 그 안에 2글자를 적었어요. 사단. 다음 날 아침 제일푸드 사옥 12층 사장실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박 사장이 소파에 깊이 앉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준우를 바라봤어요. 준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죠. 아버지, 뭔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 사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밀어냈어요. 열어봐. 준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죠. 안에서 나온 건 군 부대 출입 절차가 적힌 문서와 수진의 부대 관련 자료였어요. 준우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부대 출입 카드, 복제할 수 있어? 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사장이 커피잔을 들며 태연하게 말했죠. 카드 하나면 돼. 수진이 모르게 잠깐 빌려서 복제해 두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 아버지.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건 군사보안이에요. 그걸 함부로 건드렸다간 수진이 징계받아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박 사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등을 더 깊이 기댔죠. 내가 수진이를 진짜 사랑하면 아버지 사업이 잘 돼야 수진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모르냐? 준우가 입술을 꽉 물었어요. 사랑이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게 어딨어. 다 연결된 거야.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생각해봐. 아버지가 사단 납품 계약 따내면 너도 회사 지분 올라가고 수진이도 든든한 기반 위에서 살 수 있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준우의 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의 아파트 거실, 준우와 수진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준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응, 말해. 부대 출입 카드, 항상 들고 다녀? 수진이 준우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근무 중엔 항상 폐용하고 있어야 해.
왜? 준우가 시선을 내렸죠. 아니, 그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잃어버리면 바로 신고하고 재발급받아. 근데 그냥 잃어버리는 것도 징계 사유야. 준우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구나. 수진이 준우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수진은 그냥 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왜 그런 거 물어봐. 별 걱정을 다 하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죠.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진의 부대, 사단 특수임무대 대기실이었죠. 수진이 막 출근해 사물함 앞에 서는데 동기 박지현 중이가 달려왔어요. 대위님, 잠깐만요.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죠. 어제 저녁에 부대 정문 출입 기록 확인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수진이 눈썹을 모았어요. 이상한 거? 대위님 카드 기록이 두 군데서 겹쳐요. 어제 저녁 10시에 대위님 카드로 정문 접근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대위님 여기 없었잖아요. 수진이 굳었어요. 뭐라고? 지연이 출력된 기록지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종이를 받아들었죠. 손이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록지 위에 숫자들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진의 카드 번호. 어젯밤 10시 4분. 정문 외부 접근 시도 실패. 수진의 시선이 기록지 위에 멈췄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준우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대 출입 카드, 항상 들고 다녀. 수진이 기록지를 내려놓았어요. 지연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하게 말했죠. 지연아, 이 기록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한테만 보고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브리핑을 듣고 저녁 식사를 했죠. 그러나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끝내 밥상 위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수진이 막사 창가에 혼자 앉아 어두운 연병장을 내다봤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초를 서는 병사 둘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우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영선이 받았어요. 수진아. 수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죠. 엄마, 나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영선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사단 본부의 불빛이 고요하게 퍼져 있었죠.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출입 기록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드 복제 시도, 겹친 기록, 준우가 며칠 전에 던진 질문까지 한마디 한마디 끊어가며 말했죠. 영선은 끝까지 듣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수진이 연병장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믿고 싶은데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둘 다 맞아. 영선이 단호하게 말했죠.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야. 근데 군인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 손에 힘을 줬어요. 군인은 증거로 말한다. 영선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죠.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돼. 지금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봐. 수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죠. 알겠어,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등을 펴고 앉았어요. 아까까지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지연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데려왔죠.
같은 부대 소속 이강민 상사였어요. 정보 분석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셋이 수진의 집무실에 모였어요. 수진이 문을 닫고 돌아서며 말했죠. 두 사람한테 부탁할 게 있어. 사적인 일인데 부대 보안이랑 연결되는 일이야.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싫으면 지금 나가도 돼. 지연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도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대위님, 저희가 왜 나가요? 지연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이 짧게 덧붙였죠. 말씀하세요. 수진이 출입 기록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카드 복제 시도야.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내 카드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해야 해. 강민이 기록지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죠. 접근 실패한 기록이 있으니까 역추적 가능해요. 어떤 장비를 썼는지 신호 패턴 보면 나와요. 지연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저는 최근 한 달치 부대 주변 외부 인원 접근 기록 뽑아볼게요. 수상한 차량 번호판도 같이요.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고마워. 지연이 코를 씩 하고 웃었죠. 고맙긴요. 대위님 카드가 뚫리면 저희도 위험한 거잖아요. 수진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강민이 분석 결과를 들고 수진을 찾아왔죠. 집무실 문을 닫고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어요. 대위님, 복제 시도에 쓰인 장비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진이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뜻이야? 전문 업체가 쓰는 장비예요. 군납 쪽이나 보안 쪽에 연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군납.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죠. 지연이 차량 기록을 가지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어요. 대위님, 복제 시도 당일 밤 부대 외곽도로에서 같은 차량이 3번 지나갔어요. 지연이 번호판 사진을 내밀었어요. 차량 조회해 보니까 제일푸드 소속 법인 차예요. 수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눈이 한 점에 고정됐죠.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연과 강민이 수진의 얼굴을 살폈어요. 수진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죠.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엔 부대 출입 카드를 묻던 날 밤 준우의 손이 떠올랐어요. 살짝 떨리던 그 손이요.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한번 꾹 눌렀다가 떼었죠. 눈을 떴을 때 수진의 얼굴엔 아까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표정이 아니었죠. 굳어가는 표정이었어요. 강민 상사, 지연아. 두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거 우리 셋이서 끝까지 가볼 수 있어? 지연이 대답 대신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강민이 자료를 챙겨들며 말했죠. 대위님이 선봉이면 저희는 후방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어요.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줄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죠. 수진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준우를 잃는 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저 병사들의 밥상을 지키는 건 가슴이 아픈 것과는 다른 문제였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작하자. 영선의 사단본부 집무실은 항상 조용했어요. 책상 위엔 결제 서류와 작전 지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죠. 영선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당번병이 노크를 했어요. 사단장님, 외부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재문 씨라고 합니다. 영선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들여보내. 박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고급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사단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작은 거 가져왔습니다. 쇼핑백을 책상 앞에 내려놓으며
박 사장이 고개를 꾸벅 숙였죠. 영선이 쇼핑백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앉으세요. 박 사장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쇼핑백을 은근슬쩍 책상 쪽으로 밀었어요. 별건 아니고요. 사단장님 노고에 작게나마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선이 쇼핑백에 시선을 한번 줬다가 박 사장을 바라봤죠.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박 사장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본론을 꺼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제일푸드가 이번 사단 급식 납품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좋게 봐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찰은 담당 부서에 서류 내면 됩니다. 영선이 짧게 잘라냈어요. 박 사장이 웃음을 유지한 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죠. 물론이죠. 절차야 당연히 밟아야지요. 근데 사단장님, 사람 사이에 신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사단장님이 직접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영선이 잠시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그럼 회사 현황 자료 가져오세요. 한번 보죠. 박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로 박 사장의 발길이 잦아졌어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죠. 한 번은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또 한 번은 외제 양주 2병, 그 다음엔 백화점 상품권 봉투였어요. 영선은 매번 받았어요. 그리고 매번 한마디씩 보탰죠.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박 사장은 그것을 신호로 읽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요. 영선의 집무실 한쪽 캐비닛 안에 박 사장이 가져온 물건들의 목록과 날짜가 적힌 기록지가 한 장씩 쌓여가고 있었죠. 영선이 직접 손으로 쓴 기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사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집무실 문을 닫고 앉더니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사단장님, 이건 저희 회사 납품 단가 자료예요. 경쟁사 대비 가격도 다 정리해뒀고요. 여기다가 박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단장님 수고비도 따로 챙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움직일게요. 영선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죠. 납품 단가표, 협력업체 목록, 비자금 운영 내역, 과거 다른 부대 납품 때 사용한 로비 명세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영선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다시 박 사장 쪽으로 밀어냈죠. 두고 가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비볐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박 사장이 나간 뒤 영선이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캐비닛을 열어 안쪽 칸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 안엔 이미 날짜별로 정리된 서류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영선이 새 파일 위에 날짜를 적었죠. 손글씨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죠. 사단장님, 이번 주 금요일 저희 쪽 행사가 있는데 자리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분들 몇 분 모시는 소규모 자리예요. 영선이 짧게 대답했어요. 장소가 어딥니까? 강남 르웨스트 호텔 펜트하우스입니다. 금요일 밤 르웨스트 호텔 펜트하우스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라이브 연주가 흘렀고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죠. 박 사장이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홀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박 사장이 옥자에게 귓속말을 했죠. 이번 계약만 따내면 우리 인생 이막이야. 사단장 사돈을 뒀으니 이게 로열패지, 로열패. 옥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박 사장이 잔을 높이 들었어요. 홀 한쪽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복 차림의 이강민 상사였죠. 강민이 조용히 자리를 옮기며 귀에 꽂은 이어폰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파티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이어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계속 지켜봐. 수진은 그 시각 호텔 근처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지 않은 두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죠. 창밖으로 호텔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어요. 저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정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천천히 열었어요. 조금만 더 웃어도. 월요일 아침 사단본부에 낯선 차량 2대가 들어왔어요. 민간 번호판이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 차림이었죠. 계급장엔 별이 달려 있었어요. 사단 상급부대 감찰단이었어요. 당번병이 영선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죠. 사단장님, 상급부대 감찰단이 왔습니다. 영선이 결제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죠. 안내해. 감찰단장 오준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영선보다 2계급 위였죠. 강 소장 앉아. 오준장이 의자에 먼저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군납업체 대표 박재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어. 제보 내용의 날짜, 장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영선이 오준장을 바라봤어요. 언제 접수됐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이야. 영선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파티가 열리던 그날 밤이었죠.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오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조사 기간 동안 직무는 정상 수행하되 외부 접촉은 자제해. 지휘 관련 결정은 참모장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오준장이 나가고 나서 집무실 안에 영선 혼자 남았어요. 영선이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죠. 연병장에서 오전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달리고 있었죠. 영선이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그 손이 잠깐 머물다가 조용히 내려왔죠. 같은 시각 사단 특수임무대 대기실이었어요. 수진이 전투복 차림으로 출입 기록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연이 달려왔죠. 대위님, 지금 부대 안에 소문이 돌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문? 사단장님이 감찰 조사 받으신다고요. 군납 업체한테 뇌물 받으셨다고. 수진이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죠.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요. 감찰단이 본부에 들어왔다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주차장 구석, 수진이 차 안에 앉아 영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영선이 받았죠. 엄마, 알고 있구나. 영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이거 박 사장이 꾸민 거잖아. 파티 그날 밤에 제보한 거잖아. 그래. 그럼 엄마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 없애기 전에. 영선이 짧게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조용한 웃음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받은 거 하나도 안 썼어. 다 기록해서 보관해뒀어.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그럼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은 거야. 수진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앞을 준우가 막아섰어요. 부대 정문 바깥이었죠. 준우가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수진아, 나 좀 봐.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죠. 할 말 있으면 해.
준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말을 꺼냈죠. 수진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아버지가 지금 너무 몰린 상태야. 엄마한테 부탁해서 감찰 좀 막아줄 수 없어? 수진이 준우를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준우야. 응. 내 카드 복제하려 했잖아. 준우가 굳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할 거야? 준우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발끝을 봤죠.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준우 옆을 지나쳐 걸어갔죠. 준우가 등 뒤에서 불렀어요. 수진아. 수진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막사방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준우와 찍은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죠.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진이 사진을 들었어요.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 서랍 안으로 엎어서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수진이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어요. 카드 복제 추적 자료, 차량 기록, 강민이 정리한 신호 분석 파일이었죠. 수진이 연필을 들었어요. 자료 위에 밑줄을 그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계급장 떼고 붙어도 당신들은 내 상대가 안 돼. 창밖에 불빛 하나가 깜빡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사단 본부 대회의실은 넓고 높았어요. 정면 벽엔 부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고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전 10시 회의실 앞에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섰어요. 박 사장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오늘따라 양복을 특히 공들여 차려입었죠. 옥자도 옆에 있었어요. 새로 산 코트에 손가방을 들고 박 사장 뒤를 따랐어요. 오늘 시상식 끝나고 계약서 바로 쓰는 거야? 옥자가 박 사장 귀에 바짝 대고 물었죠. 그럼 오늘 다 끝나는 거야. 박 사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회의실 안엔 이미 사단 소속 지휘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계급 순서대로 앉아 있었죠. 박 사장은 안내를 받아 앞줄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관협력 유공 시상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정면에 걸려 있었죠. 박 사장이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옥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현수막에 우리 회사 이름 들어가는 거잖아. 사진 잘 찍어둬. 잠시 후 앞문이 열리며 영선이 들어왔어요. 정복 차림이었죠. 어깨에 별 2개가 회의실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영선이 상석에 서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죠. 사단장님,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선이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앉으세요. 영선이 참모장을 바라봤어요. 시작하죠. 참모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스크린에 뜬 것은 시상 자료가 아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죠. 제목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일푸드 대표 박재문 금품 제공 기록 일람.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스크린이 넘어갔어요. 이번엔 박 사장이 영선의 집무실에 들어오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죠.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 서류 봉투를 내미는 장면, 수고비를 언급하는 날의 장면까지 날짜와 장소가 사진마다 하단에 적혀 있었어요. 옥자가 손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박 사장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죠. 이게 무슨... 영선이 입을 열었어요. 박재문 씨,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죠. 오늘 이 자리는 시상식이 아닙니다. 지난 2달간 제일푸드가 본 사단을 상대로 벌인 납품 비리 시도와 금품 로비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박 사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그냥 사업상. 다음 화면 보세요. 참모장이 스크린을 넘겼어요. 이번엔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었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사단장님, 수고비도 따로 챙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지휘관들이 일제히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스크린이 다시 넘어갔어요. 이번엔 준우의 자백 녹취록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수진의 카드 복제 시도 경위, 아버지의 지시 내용, 부대 내부 정보 탈취 시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옥자가 박 사장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 사장이 옥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영선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함정이에요. 사단장님이 먼저 받겠다고 해서 가져간 겁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천천히 박 사장 앞으로 걸어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하나만 놓였죠. 영선이 박 사장을 내려다봤어요. 제가 받은 물건 중에 단 하나도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 없어요. 전부 날짜와 내역을 기록해 봉인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녹취는 박 씨 본인이 자진해서 한 말이고요. 영선이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죠. 함정이라면 당신이 스스로 들어온 함정입니다. 박 사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겨우 버텼죠.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어요. 전투복 차림에 가슴의 휘장이 선명했죠. 뒤로 지연과 강민이 따라 들어왔어요. 수진이 영선 옆에 나란히 섰어요. 영선이 참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헌병대 부르세요. 참모장이 문 쪽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죠. 박 사장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잠깐만요, 잠깐. 헌병이 박 사장 앞에 섰어요. 옥자가 박 사장의 팔을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어떡하냐고. 박 사장이 울고 있는 옥자를 보다가 다시 영선을 봤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영선이 박 사장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시선을 돌려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죠. 수진이 그 옆에 서서 정면을 바라봤어요.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죠. 헌병이 박 사장의 팔을 잡았어요. 박 사장이 발을 질질 끌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죠. 옥자도 뒤를 따라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남은 지휘관들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죠. 영선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휘관 여러분, 우리 장병들의 밥상은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수진이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헌병에게 이끌려 나가는 박 사장의 뒷모습이 보였죠. 옥자가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걷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죠. 지연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대위님 괜찮아요? 수진이 앞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응. 준우 씨는요? 수진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죠. 나는 괜찮아. 지연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 옆에 서 있었죠. 강민이 서류 파일을 챙기며 두 사람 뒤에서 말했어요. 마무리 보고서는 제가 정리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강민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강민 상사. 강민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복도 끝에서 영선이 걸어왔어요. 정복 차림 그대로였죠.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영선이 수진 앞에 서며 낮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수진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영선이 경례를 받았죠. 두 사람이 잠깐 마주 봤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오갔죠. 이틀이 지났어요. 사단 본부 앞 연병장이었어요. 가을 햇볕이 선명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죠. 수진이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에 섰어요. 가슴팍에 대위 계급장이 반짝였어요. 특수임무대 완전 복귀 신고를 마친 날이었죠. 영선이 연병장 한쪽에서 걸어왔어요. 정복 차림이었어요. 감찰 조사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뒤였죠. 수집한 기록과 봉인 보관한 물품들이 오히려 영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됐어요. 영선이 수진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이 연병장 정면을 바라봤죠. 병사들이 줄을 맞춰 사열 대형으로 서 있었어요. 구호 소리가 연병장 안을 가득 채웠죠. 영선이 수진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파혼한 거 후회 안 해? 수진도 정면을 보며 대답했죠.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 영선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수진이 잠깐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이제 사랑보다 더 큰 게 뭔지 알 것 같아. 영선이 그제야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연병장 위에 서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 사람들 지키는 거. 영선이 다시 정면을 봤어요. 대답 대신 등을 곧게 폈죠. 수진도 등을 폈어요. 어깨와 어깨가 나란히 맞닿을 듯 섰죠. 연병장 위로 구호 소리가 높게 울렸어요. 두 사람의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나란히 빛났죠. 박 사장은 검찰에 넘겨져 군납 비리와 뇌물공여, 보안 카드 복제 시도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제일푸드는 군납 자격이 영구 취소됐죠. 옥자는 혐의를 면했지만 박 사장 곁에서 살아온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어요. 준우는 자백 이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수진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수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영선은 감찰 무혐의 처리 이후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리 우수 사례로 표창을 받았어요. 영선은 표창장을 집무실 서랍 안에 넣어뒀죠. 벽엔 걸지 않았어요. 수진은 특수임무대 대위로 복귀한 첫날, 지연과 강민을 불러 저녁을 샀어요. 비싼 자리가 아니었어요. 부대 앞 삼겹살집이었죠. 강민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런 것도 생기면 저 또 부르세요. 지연이 고기를 뒤집으며 퉁명스럽게 거들었죠. 저는 안 불러도 알아서 껴요.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고마워, 둘 다. 셋이 잔을 부딪혔죠. 소리가 작고 맑았어요. 연병장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발맞춰 걷는 소리가 들렸죠. 수진이 삼겹살집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잔을 들었죠.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 한 자들은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돈과 배경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믿었던 박 사장의 오만은 단 한 사람의 원칙 앞에서 무너졌죠. 영선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죠. 그저 기록하고 기다리고 때를 봤어요. 그리고 수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증거를 택했고 원망 대신 사명을 택했죠. 군복 하나 걸쳤다고 사람을 함부로 봤던 이들은 끝내 그 군복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